오늘은 고근소총 제2탄으로 나의 이를 그르친 것은 닭이고 닭을 그르친 것은 너희니라 입니다. 그대의 자식은 성이 죽인데도 이를 사칭하였다. 이모라는 환관의 아내가 몰래 사통에 임신했는데 탈로 날까 두려워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첩이 요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끝없이 솟아나는 걸로 보아 임신하려는 것인가 싶어요. 대저 당신 같은 분들이 자식을 못 낳는 것은 양근이 단절되어 양정이 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당신이 죽통으로 양근을 삼아 정을 보내주시면 틀림없이 아기를 가질 겁니다. 그가 그 말대로 해주자 아내가 그 뒤로는 매번 상접할 때면 기분이 좋은 것이 교합하는 느낌이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그에게 과연 아기가 생겼어요라고 말하는 것이었고 그는 그 말이 틀림없다고 믿고서 동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동료들이 아내가 속인 것이라고 하자 그는 화내며 나는 특이한 방법을 써서 아이를 얻었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지는 않고 도리어 내가 속았다고 하느냐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성을 이루라고 하자 동료들이 또 웃으며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대의 자식은 성이 죽인데도 이를 사칭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라고 말했습니다. 귀한 집자재들은 을에 모두가 대변이 막히고 오래 누더이다. 별시위 김가치기 도둑질하는 수법이 제법 능한 한창기와 더불어 정을 통했는데 그가 작은 술자리를 열자 창기가 말했습니다. 귀한 집자재들을 겪어보니 고량진미는 좋아하지 않고 시고 찬 음식을 좋아하더이다. 고량진미는 질리도록 먹었으니 자연스러운 이치이지. 그는 생선과 고기는 먹지 않고 채소와 과일만 먹을 뿐이었는데 창기가 권하는 술에 많이 취했고 얼마 안 있어 설사가 나서 뒷간에 가자 창기가 말했습니다. 귀한 집자재들은 을에 모두가 대변이 막히고 오래 누더이다. 고량진미를 질리도록 먹었으니 대장이 건조한 까닭에 그러겠지. 이렇게 말하고 마침내 뒷간에가 일부러 오래 머물렀는데 그동안 창기는 집에서 아끼는 보물을 모두 훔쳐 달아나버렸답니다. 사나운 아내에게 점쟁이나 되라고 매질당하는 애꾸눈 관리. 조정 관리 중에 박씨 성의 애꾸눈인 사람이 있었는데 사납고투기가 심한 그의 아내 이씨가 한 번은 남편에게 화를 내며 심한 욕을 퍼부어댔습니다. 이 영감택이야. 한 눈깔마저 멀면 진짜 소경이 될 터인데 어찌하여 미리 점치는 이를 익혀 훗날에 살 궁리나 하지 않고 감히 아녀자와 싸움질이나 하느냐. 그런데 마침 남편의 동료가 찾아왔다 싸우는 소리를 듣고 감히 말도 못 꺼내고 한참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이씨가 매우 성을 내며 도마를 잡아 남편을 사정없이 두드리니 남편은 문 밖으로 달아나다 바로 동료와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마침 고양이 새끼가 앞을 지나가자 그는 두 손바닥을 세게 치며 고양이 쫓는 신용을 하더니 못된 고양이 새끼가 병아리를 잡아가기에 쫓아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료가 천천히 내 점이나 한번 쳐주게나라고 했고 그는 크게 부끄러워했답니다. 졸지의 기생의 종이 된 선비. 이몽은 과거 공부를 하는 선비로 금강선이란 기생을 사랑했는데 금강선은 재색을 갖춰 한때의 으뜸이었습니다. 명문거족의 연애나 부귀한 집안 출신 호엽들의 잔치가 벌어지는 은밀한 자리에 불려가지 않는 곳이 없어 이몽이 심하게 질투를 하자 금강선이 말했습니다. 나를 못 믿으시겠다면 의당 당신이 직접 내 뒤를 밟아보세요. 하려는 선이 육주 난관의 모임에 갔는데 이몽은 종의 옷을 입고 종의 관을 쓰고 종들 가운데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관 중에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를 보더니 이거 이몽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은 이몽이 아니라 바로 첩의종 몽동이랍니다라고 말하고 이몽에게 음식 남은 것을 주었습니다. 몽이 애꾸눈인 체하며 음식을 받아 물러가는 것이 태연자약하자 김이 탄식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엔 이몽인가 싶었네. 세상에 생긴 게 서로 닮았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닮는단 말인가? 다만 이 종이 애꾸눈인 점만 다를 뿐이군. 적은 글자를 몰랐은즉 적의 무식이 심보다 심하옵니다. 중추 민발과 중추 최적은 모두 무인으로 둘 다 무식했는데 왕께서 둘 중에 누가 그를 모르는 것이 더 심하냐고 묻자 적이 대답했습니다. 발의 종 가운데 위에 다리를 건너간 자가 있어서 도망간 자를 잡으라는 글을 써달라고 청하자 발은 오늘은 부친의 기일이라고 속이며 써주지 않았으니 발의 무식이 심보다 심하옵니다. 그러자 발이 이렇게 받았고 발이 말을 듣고 왕께서는 크게 웃었습니다. 적이 일찍이 선공감 앞에서 논의는데 지방의 아전이 관청의 문서를 가지고 적에게 보여주며 여기 쓰여있는 것이
어떤 물건이냐고 물었습니다. 적이 눈여겨보더니만 숯과 뗄나무라고 하자 내가 납품하는 것은 어물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지방의 아전이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적이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면서 어물일 것 같으면 어찌하여 사제감 앞에서 보여주지 않았단 말이냐고 하였습니다. 신은 포망을 못 썼지만 적은 글자를 몰랐은즉 적의 무식이 신보다 심하옵니다. 묵은 사위를 놀리는 말로 사랑이라고 했답니다. 속담에 사위를 소방이라고 하는데 대개 사위가 서쪽 방에 거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재상에게 사위가 많았는데 새 사위가 서쪽 방으로 들어오자 묵은 사위는 사랑에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재상이 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날이 벌써 저물어 얼굴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묵은 사위가 뜰에서 인사를 하자 장인이오 너는 서방이로구나라고 말했는데 묵은 사위가 대꾸를 했습니다. 저는 사랑이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묵은 사위를 놀리는 말로 사랑이라고 했답니다. 나의 이를 그르친 것은 닭이고 닭을 그르친 것은 너이니라. 고양현에 사는 어떤 사족의 안악이 나이 50이 넘어 재어나왔는데 얼굴은 주름이 잡히고 머리도 이미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새서방이 오는 날 저녁 때 속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집에서 기르는 수탉이 새벽에 잘 우니 닭이 울 때 안채로 들어가면 자신의 늙고 추한 모습을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마침 집에서 부리는 종이 그 닭을 잡아 국을 끓이고 말았습니다. 그 안악내는 교합하며 즐거움을 나누던 끝에 갑자기 동창이 밝아오자 당황한 나머지 옷을 거꾸로 입고 말았는데 새서방이 다가가 보니 백발의 할미라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안악내는 매우 화가 치밀어 종을 매질하며 말했습니다. 나의 이를 그르친 것은 닭이고 닭을 그르친 것은 너이니라. 대머리의 앞니가 훤히 빠진 건 오래 살 징조라네. 계림의 관기 하나가 묘하였는데 장안에 어떤 젊은이가 퍽 극진한 정을 베풀자 기녀가 그를 속여 말했습니다. 첩은 본래 벌렬의 출신으로 종으로 정몰되었지만 아직 남자를 겪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그녀에게 더욱 현혹되었는데 서로 이별하게 되어 너무 슬피 울자 젊은이는 자루를 탈탈 털어주었지만 기생은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몸에 절실한 것을 가지고 싶지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어요. 젊은이가 곧바로 머리털을 잘라주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털처럼 몸 바깥에 있는 건 말고 더욱 절실한 것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젊은이는 앞니를 부러뜨려 기생에게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마음이 산란하고 즐겁지가 않았는데 마침 시골에서 온 사람이 있어 염탐에 물어보니 기생은 그와 헤어지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가 노하여 급히 하인을 보내 앞니를 찾아오도록 하자 기생은 손뼉을 치고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련한 풋내기가 푸죽간에서 짐승 잡지 말라고 타이르는 격이지. 기생집에서 얘를 권하고 있으니 바보가 아니라면 망령된 거로구나. 미련한 풋내기의 이를 찾아가거라. 이러면서 자루 하나를 던져주는데 자루 속에는 이제까지 얻은 남자의 이빨이 가득 들어있었고 어떤 사람이 이 일을 두고 이렇게 시를 읊었습니다. 연소 풍류겸 밑증 창가책에 경하는 나이 어린 풍류객이 아직 몰랐구나. 창가에서 어찌 애를 권할 수 있으리오. 마거저 물은 정박, 치활두동시 수증. 이 요망한 것에 은정이 얇다고 말하지 말라. 대머리의 앞니가 훤히 빠진 건 오래 살 징조라네. 당신 시험지가 서 있소. 서생들은 과거 보는 날이 닥쳐오면 떨어질 낙자를 쓰는 것을 꺼려 타락을 탈입이라 하고 생선 중에 납지를 입지라고 하는데 만일 낙자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벌을 주었습니다. 어떤 서생이 영남에서 새로 왔는데 어느 곳에서 자고 오느냐고 여러 서생이 묻자 낙생역에서 자고 온다고 대답하자 낙자라는 말이 상서롭지 않다고 하여 그를 쫓아냈습니다. 한 서생이 과거장에 들어가려는데 그가 사람의 무리 가운데에서 문득 시험지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이에 다른 한 서생이 뒤에서 당신 시지가 서 있소라고 말해주었지만 그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끝내 시지를 잃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오늘은 고근소총 제2탄으로 나의 이를 그르친 것은 닭이고 닭을 그르친 것은 너희니라였습니다.